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산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상 흐름이 확산하면서 인플레이션 2막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가격 인상의 명암과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산업부 신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판지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일단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백판지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과자를 보면 봉지 과자도 있지만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도 빳빳한 종이 상자에 포장돼 있는데요. 이런 포장재를 만드는 종이가 바로 백판지입니다. 국내 백판지 시장에는 4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한솔재지가 약 46%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등이고요. 그 다음은 깨끗한 나라인데 점유율이 25% 정도 됩니다. 둘이 합쳐서 점유율이 70%가 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세화와 한창재지인데 점유율이 각각 16%, 13% 정도입니다. 이 4개 업체가 이달 20일과 다음 달 1일과 2일부터 약 10%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두 개 업체가 아니라 모든 업체가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수요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 백판지 업체들이 최근 거래처들, 그러니까 백판지를 가공해서 유통하는 그런 업체거나 상자나 포장재 제품을 만드는 곳들이죠. 이 업체들의 이런 내용의 공문을 일단 보낸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공문이 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입해서 써도 되지만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제 오후 늦게 수요처들이 반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날 한시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부당 공동행위이다.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 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 조짐이 보이는데 지난해 시멘트 가격 인상 때가 떠오르네요. 네, 당시에도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자 수요처인 레미콘 업계에서 극렬 반발했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지 너희들만 살겠다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결국 양 업계가 대치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등의 중재 아래 인상 시기 지연 등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 인상은 지난해 식음료 업계에서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했는데요. 결국 식음료 업계가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우유와 라면, 콜라,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등 생필품 가격이 10에서 20% 수준 정도 올랐고요. 올 들어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업계가 포문을 연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시즌2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한 번 오른 가격이라는 것은 좀처럼 원상복귀가 되기 힘든데요. 원자재 그 자체의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서비스 요금과 인건비 같은 그런 요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같이 오르면서 오히려 인상 요인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가 있는 여의도에서 저희 집까지 한 약 3km 정도 되는데요. 밤 10시 넘어서 택시를 타니까 10,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6,500원 정도 나왔던 거리인데 약 50%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처럼 택시비는 이미 올랐고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후에 그 적용 시점이 하반기로 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에 따른 빛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그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기업의 경영 지표 관점에서 보자면 가격 인상으로 원가 상승분을 판매 단가에 이렇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일단 있겠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백판지 업체들 4곳 모두 상장사고요. 개별 기업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가격을 올린 식음료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을 텐데요. 빙그레의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 한 10%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롯데 제과도 가격 인상 후에 약 8% 정도 주가가 뛰었습니다. 또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거나 또 그렇게 가격 인상이 전망되는 산업군이나 섹터를 또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다만 인플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명심해야 할 것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지배력이 높아서 인플레에 방어력이 높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들이 위축되면서 더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시멘트 등 내부에서도 지배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말 물가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묘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